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로.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두 분 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와 합의를 이루어서 파업 철회됐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일들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두 의원께서. 네, 저희들 나름 열심히 노력을 잘 하도록 원만하게 갈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도요. 네, 그런 결단에 감사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더 각별히 노조를 배려하고 또 노조에서도 또 국민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헤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나 봐요. 기운이 없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너무 너무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 아직까지 갈 길이 머니까. 아니, 지금 페이스 조절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조절이요? 지금 흐름이 좋다 이거죠?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또 겸손한 마음으로. 네.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표 캠프에는 홍준표, 그 다음에 우리 조경태 의원 둘 말고는 다른 분은 안 보여요? 저보다도 이제 홍 후보님이 워낙 또 잘하시니까요. 저희들은 그냥 옆에서 거들어주는 그 정도 입장이고요. 네. 어쨌든 저희들, 국민들 마음에 그렇게, 많이 엇나가지 않도록. 네. 제가 선대위원장으로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청부 고발 이 핵폭탄이 터져서 홍준표 캠프는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저는 사회자님의 질문에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서로 얘기들 하셔야죠. 네. 사실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이게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사실이라면은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아주 좀 신중하게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인하고 또 저희들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살펴보면서 예의주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단해서 네.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언론을 보도에 의하면은 이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이 청부 고발을 사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대검의 수사정보 정책관이란 어떤 자리냐? 총장에게 바로 직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네. 검찰총장의 복심 중에 복심이 바로 수사정보 정책관이란 자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청부 고발을 검찰총장이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네. 아니면은 묵인을 했거나. 그래서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캠프를 통하거나 아니면 제3자법으로 애매하게 해명하면은 이걸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좀 전에 조경태 의원님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저도 사실 믿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대선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 자체가 흔들리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쩌면은 사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되고요. 특히
총장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검찰농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정원 정치 공작에 준하는 권력 비리로 이 언론이 오늘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후보 직접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에서 추석 기간에 후보자 토론하자 제안을 했는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저는 어쨌든 이 토론을 한다는 것은, 특히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각 후보자들의 그 비전을 제시하고 또 후보자들의 그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겁니다. 네. 또한 추석이라는 것은 민족의 그 대명절인데, 네. 이런 그 자리에서 그 국민들께 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검증하고 평가받고, 그러면서 과연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알 권리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저는 홍 후보의 어떤 그런 제안에 대해서, 토론 제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을 조금 피하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좀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저는 솔직 담백하게 네. 그것을 좀 수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흉악범에 대해서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저하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파렴치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흉악범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형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범죄자들의 죄의식이 많이 무뎌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흉악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또 법에 정해놓은 선고가 지금 사형 선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하자는 그것이 일종의 법치인데요. 그 법치를 주장하고 법치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테르테라는 표현을, 또 두테르테는 또 필리핀의 또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이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과연 이 시점에 사형제를 부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 국민적 동의가 가능할지,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윤석열, 홍준표 지지율 관련해서요, 제가 볼 때는 추석 전에 역전될 거라고 봅니다. 역전돼요? 예, 당분간 홍준표 상승세가 이제 계속될 것이고요. 윤석열은 이제 하락세가 될 것이고, 특히 오늘 청부 고발 이게 터지면서 큰 이제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골든 크로스의 계기가 이제 토론회가 될 것인데,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은 자신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국엔 토론회는 성사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회가 성사되고, 또 청부 고발 이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추석 전에는 역전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토론회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의 바닥이 이제 드러나면서 아마 그 토론회를, 특히 홍준표 후보의 과감한 공격을 윤석열 후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추석 전에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의 분석에 우리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을 것 같습니까? 곧? 예, 저희들은 사실은 추석 지나서 아마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했었는데,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속도로 봤을 때는
방금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결국 우리 야권의 입장, 야당 지지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그 정권을 교체하자는 것이 정권 교체가 가장 큰 여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골든 크로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다듬어서 국민들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7617님께서 홍준표 후보가 올라와야 여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제가 지금도 세종시에 있고요. 전국을 비교적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예.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말씀을 제가 툭툭 이렇게 던져봅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여쭈면은 다수가 국민의힘 후보는 홍준표가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민심인 것이죠. 아, 민심을 그래요? 어떻게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 네. 안민석 의원님, 네. 왜 세종시에 계세요? 이번 주말부터 우리 충청권에 이제 경선이 시작됐죠. 투표가 이제 발표가 이제 나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가 지금 충청 대전과 충청에 계시는 저희 경선 유권자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첫 번째 이 경선이 어떤 결과를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후에 남은 경선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들은 지금 알겠어요. 충청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이번 주말을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알겠어요.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게 생각인데, 자, 야권에서는 토론회 전에 일단 경선 룰을 확정해야 되는데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조금 어떤 다른 사람을 편을 듭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만은 이미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앞에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경선준비위원장. 그때 당시에 경선준비위원장께서 룰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역선택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갑자기 이제 홍준표 후보에서 이게 좀 많이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역선택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정원 경선준비위원장께서도 이걸 어떤 혹시나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식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이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도 참여시키지만은 국민들을 거의 오픈 프라이머리 거의 100% 수준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가지고 선거인단에 가입할 수 있죠. 선거인단에 가입시키지 않습니까? 네. 선거인단 가입시킬 때 어느 정당 지지하냐 물어보고 가입시키지 않거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상민 경선관리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입니다만. 네네. 그거는 민주당의 경선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다 참여하는 것도 저희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선택이라는 표현 자체는 지금 시대적 상황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은 좀 또 이게 또 서로 엇갈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선택을 주장하는 후보 측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금 더 인식을 하시고 좀 더 각 캠프별로의 역량을 좀 더 전 국민들께 골고루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발굴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역선택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럽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역선택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슈화되고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홍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아마도
제동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준석 대표는 경선 룰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당 대표의 그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움이 있게 됩니다. 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제 윤석열 그 후보 측에 유력한 유력한 그 분께서 역선택에 대해서 본인들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했으면은 얘는 그 윤 후보 쪽의 입장에서도 이미 그 역선택에 대한 입장은 이제 한 발 이제 건너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더라도 당 결정에 따르겠다. 또 역선택 방지 조항 없어도 자신이 있다. 이런 표현을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나와서 그 언론에 그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역선택을 주장하는 쪽은 이제 최재형 후보 한 분, 어찌 보면 냉정하게 보면 한두 분 정도 되십니다. 많은 분들이 역선택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그 경선준비위원장은 절대 다수의 어떤 어떤 의견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룰 가지고 계속해서 역선택 가지고 계속 다투면 국민들은 이게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삿바 싸움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당원 50% 국민 50%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원 50%라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50% 의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건 그 국민 속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지만 또 기타 지지자 또는 그렇죠.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지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도도 있고 민주 지지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조사라고 역선택 이야기 운운하는 분들은 그럼 국민 여론조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표현하기 정확한 저는 표현이라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라고 했으면은 좀 담백하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최하영님께서 창피당할까봐 아무도 후보 안 나온다고 할 때 당당히 나온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국민의힘 이렇게 역선택 가지고 이렇게 논쟁 격화되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안타깝죠. 역선택 논란은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경선 룰 과정에서 항상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고요. 과거 정몽준 노무현 네.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참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난한 시간을 그렇죠. 보냈는데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이게 일종의 경선 룰이지 않습니까? 예. 이 경선 룰은 선관위가 정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당대표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선관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란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준석과 선관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역선택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들은 이후에도 역선택 논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사건건 유불리 따지면서 시비를 걸면서 계속 갈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말씀하신 국힘은 아수라판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선관위 흔들기, 이준석 당대표 흔들기가 계속되는 한은 이 경선판이 순조롭게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조금 뒤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경태 의원님?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당 대표가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네. 미운하거나 당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고 또 도와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 경선 룰을 가지고 지나치게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넣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는 좀 실망감을 줄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7월 30일 날
서영수 전 그 위원장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만들어서 나온 그 룰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그 룰을 그냥 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좀 경선 룰도 좀 이렇게 참조하면서 네. 지금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을 좀 인지하면서 이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룰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도 네. 대통령 선거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라도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굳이 역선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시대에 좀 착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룰을 만들었으면 원칙을 정했으면 지켜야지 왜 바꾸느냐 이 얘기군요. 네. 네. 9663님께서 가을 마지막 입새는 정책 대안이 뚜렷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책 대안 홍준표 후보가 정책을 이제 국민을 사로잡을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재명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정책 대결을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언론중재법은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두 분 힘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저는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27일 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어야 될 것이라 보고요. 네. 특히 언론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이번에 언론중재법의 사실 핵심은 가짜뉴스를 금지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조경태 의원님 마지막으로 인사하십시오. 때문에 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여야가 잘 협의하고 네. 협상을 잘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 불식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여야가 좀 힘을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인데 얼굴은 봐야죠 우리. 네, 그래야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정비록 안민석 조경태 안민석 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